여러분 반갑습니다. 제피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CPI 데이터 발표를 숨지기고 지켜보셨습니까? 혹시 두근두근 떨리셨나요? 아니면 마음이 편안했습니까? 저는 오늘 CPI 데이터 발표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CPI가 높게 나오면 주식은 하락할 것이고 낮게 나오면 상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CPI 데이터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CPI 데이터는 예상에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헤드라인 CPI는 6.5%로 예상에 부합했고 근원 CPI도 5.7%로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자, 이번 CPI 발표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저는 이 쉘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쉘터 부분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계란값이죠. 오늘 아침에 코스코로 갔는데 계란값 장난 아닙니다. 맘대로 살 수도 없어요. 주거비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부터는 더 낮아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 JP모건에서 예상한 것처럼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던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CPI 데이터가 발표되자마자 주가가 어떻게 됐죠? 급락했습니다. 그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또 블러드 총재 등 이 페드 위원들의 이 리세션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으로 반전됐죠. 그러나 이미 CPI가 낮게 나올 것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반영이 있었고 연속 또 며칠간 상승한 주가에 대한 이 차익 실현물이 쏟아지고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오늘 생각보다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상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하고 한숨을 쉰다고 해도 떨어지는 주가가 오르거나 뭐 올랐던 주가가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죠. 저는 지난 몇 년간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단타, 스윙, 옵션, 해지 여러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가 제 성격과 좀 잘 맞지 않는 것을 깨달았어요. 솔직히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하루하루 제가 투자한 이 주식의 등락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했던 것이 반복됐어요. 그러다가 작년 하락장을 겪으면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했다가는 주식 투자를 오래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중순부터 저의 주식 투자 방식을 좀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뭐냐면 이 편안한 투자였어요. 이 편안한 투자법으로 전환을 해야겠다. 하루에도 수십 번 스마트폰 앱을 쳐다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매달 추가금을 확보해서 주식을 투자한다는 게 그렇게 생각저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현금 흐름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속적인 좀 현금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좀 안전하면서도 좀 확실한 수익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수입으로 자산을 늘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 확실한 수익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제 나름대로 433 포메이션 투자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433 포메이션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축구의 기본 전술이죠. 이 바르셀로나에서 주로 사용하죠. 이 433 포메이션은요, 굉장히 기본적으로 사용한 이 포메이션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안전한 수비력을 갖추면서도 공격력이 탁월한 전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좀 주식 투자에 응용해 보고 싶었어요. 먼저 수비수죠. 수비수로 제피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이가 좀 제가 뭐 30대다 40대 초반이다 그랬다면
이 수비수로 제피보다는 SCHD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50대가 넘었기 때문에 수비수로 제피를 선택했어요. 제피를 선택한 이유는요. 단연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 높은 배당률이죠. 물론 출시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다른 배당 관련 ETF보다 배당률을 이렇게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근 몇 개월간의 배당률을 보면 평균 한 주당 0.5불 정도 배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상승하면 배당률이 낮아지겠지만 이 정도의 배당률은 아주 준수한 편입니다. 둘째로 하락장에서 이 막강한 주가 방어력이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 제피는요 S&P 500으로 커버드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이 커버드콜 방식은요 고배당주로 잘 알려진 QYLD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이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콜옵션 매도를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하락장에서도 손실폭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최고가 대비 거의 MDD 값이 뭐 11% 마이너스 11.85% 정도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배당금으로 또 나머지를 충분히 커버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 주가를 방어하고 횡보장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점이 있죠. 상승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약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요, 이 월배당입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미국에서 두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학에 보내면서 소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실정에서 투자를 계속 할 여유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또 다른 수입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뭐 저녁에 알바도 하고 우버도 하고 뭐 이렇게 월급처럼 받는 배당금의 배당금이 월급처럼 받는 이 배당금의 이 매력이 굉장히 저에게는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배당금이 매월 받는 배당금이 저에게는 큰 주식을 모아가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비수로 제피를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미드필드입니다. 미드필드로 저는 캐시를 선택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현금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현금 확보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현금을 종목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손에 조금만 있어도 손이 근질근질해서 참지 못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에서 미드필드의 중요성이 아주 큰 것처럼 433 포메이션 투자법의 미드필드인 현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금이 위기 때마다 최종 공격수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현금도 이렇게 그냥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 현금을 또 일정 이자를 주는 계좌에 보관을 하면 요즘 미국에서는 로빈후드라는 계좌에 현금을 두면 3에서 4% 이자를 주거든요. 그렇게 두기만 해도 이자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도 하나의 투자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이 433 포메이션 투자의 세 번째는요. 최종 공격수죠. 제가 아무리 제피를 꾸준히 모아간다 해도 제 노동소득으로 10년을 모아도 계산해 보니까 뭐 한 2,000개 정도밖에 모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좀 수입이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 여름까지 투자하고 있던 개별 주식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소위 인기 있던 뭐 애플, 테슬라, 넷플릭스, 메타, 엔비디아, 구글, 팔란티어, 스퀘어 뭐 여러 가지로 좀 분산해서 투자를 했었는데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였어요. 뭐 하루는 애플이 속썩이고, 하루는 테슬라가 속썩이고, 하루는 넷플릭스, 하루는 메타가 속을 썩입니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결국 저는 이 모든 개별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테슬라만 조금 남겨놓고요. 그 모든 개별 주식을 제가 정리한 이유는 그것들을 다 공부할 시간도 없고 능력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대신에 S&P 500이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를 찾게 되었는데 그 중에 좀 변동성이 크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주식이었던 이 나스닥 계열의 3배 레버리지인 TQQQ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TQQQ를 선택을 했을까요? TQQQ는 나스닥 추종
3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나 상승장에서 그 위력이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TQQQ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죠. TQQ를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무지성 분할 매수법도 있을 것이고, 무지성으로 투자를 하고, 신저가가 갱신 때마다 또 매수하는 법, 또 평단 아래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매수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 각종 지표, RSI나 이동평균선을 보고 투자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로 투자를 하고는 싶지만 저에게 한 가지 맹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매월 확보할 수 있는 수입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TQQQ를 투자한 이후에는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 이 작년과 같은 이 TQQQ 하락장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TQQQ를 투자하기로 결심하면서 생각한 것이 이 쉐넌의 도깨비 투자법입니다. 이 쉐넌의 도깨비 투자법은 현금과 TQQQ를 50대 50으로 투자하고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리밸런싱을 하면서 어떤 일정한 간격, 일정한 기간마다 리밸런싱을 하는 투자법인데요. 제가 이 투자법으로 TQQQ를 투자한 이후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TQQQ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공격력을 살리면서도 또 이 하락장에서 또 마음이 편한 투자법으로 그 쉐넌의 도깨비 투자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모두가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시합을 해야겠죠. 저는 433 포메이션 투자의 가장 핵심을 리밸런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밸런싱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비율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 433 포메이션 투자는 크게 두 가지 리밸런싱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저는 그 433 포메이션 이 리밸런싱 투자법에서 두 가지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먼저는 대리밸런싱이죠. 대리밸런싱은 뭐냐면 433 제피와 캐시와 이 TQQQ를 4대 3대 3으로 리밸런싱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수입이 생기면 투자할 때도 역시 433 비율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계좌를 보면 그 비율이 맞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433 리밸런싱 이 주기는 굉장히 깁니다. 최소 2년 이상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리밸런싱이 전제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리밸런싱이죠. 그건 뭐냐면 캐시와 TQQQ를 5대 5로 리밸런싱 하는 겁니다. 쉐넌의 도깨비 투자법에서 응용한 거죠. 이 투자법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보장됩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일까 생각하고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바로바로 수익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날 때 상당히 제한이 따르더라고요. 제한이.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소위 리밸런싱 캐시와 TQQQ 5대5 리밸런싱 이 셔넌의 도깨비 투자법을 사용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특징이 바로, 이 단점이 바로 저에게는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리밸런싱 주기를 1년에 보통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너무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서 저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분기별 한 번으로 바꿨습니다. 1, 4, 7, 10월에 리밸런싱을 하는데 1, 4, 7, 10월에 하는 리밸런싱과 1년에 하는 리밸런싱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큰 수익률의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 4, 7, 10월에 리밸런싱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계속 세 번째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TQQQ를 도깨비 투자로 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차트를 보지 않아도 되고 샀다 팔았다 할 필요도 없고 시간 되면 정확하게 그냥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그냥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수많은 투자법보다 수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TQQQ의 다른 투자법보다. 그러나 저는 좀 장기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처럼 좀 천천히 오래 투자하자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433 포메이션 리밸런싱 투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피에 사용하고 있는 남은 60%중 30%를 TQQQ에 사용하고 나머지 30%를 현금으로 남겨놓음으로써 비율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TQQQ가 평단 위로 올라가거나 상승을 하면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00%다 현금과 TQQQ를 사용할 그 모든 현금을 다 제피에 제피를 매수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마지막 조커 히든 카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테슬라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테슬라에 투자를 해왔었는데 다른 모든 주식들은 다 정리했어요. 그런데 테슬라는요, 분할 전 평단 900 근처에서 대부분 정리하고 한 20여 개 정도만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요즘 최종 공격수 중에 하나인 테슬라가 부상이 심하죠. 부진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매수를 해서 지금 분할해서 78개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언젠가 이 테슬라가 제 이 주식 포트폴리오에 이 조커 역할, 마지막 히든 카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는 않고 좀 장기로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은퇴할 때 매도해서 제피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433 포메이션 리밸런싱 투자법을 실시한 지 얼마 되진 않았어요. 뭐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후에 제 생활이 굉장히 이제 좀 안정을 찾았어요. 작년 하락장을 겪으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런 스트레스에서부터 좀 해방됐어요. 그러나 아직 포메이션을 완전히 구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제피를 517개를 가지고 있어요. 제 목표는 10,000개입니다. 그리고 TQQQ는 2,5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주식을 좀 재미있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피를 통해서 현금 창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TQQQ가 리밸런싱을 하면서 어떻게 현금을 어떻게 상승하는지, 어떻게 TQQQ가 운영되면서 제피의 숫자를 늘려가게 할 수 있는지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장기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은 이런 저의 발자취를 한번 남겨보고 싶었습니다. 가능한 짧게라도 매일 미국 주식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제가 진행하는 이 투자에 대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